안녕하세요. 국민 아침마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자동차 담보대출인데 그 중에서도 외제차 담보대출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차량 담보대출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안내를 해 드렸었죠. 근데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이 기본적인 내용은 외제차 담보대출을 진행된 그런 사례이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현재 이분의 직업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운영하신 지 약 3년 정도 되신 분이에요. 현재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은 은행에가 2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가 1,300만 원. 그리고 신차일부로 캐피탈에가 3천만 원 있고, 그리고 문제가 카드론이 4천만 원이 있는 분입니다. 와, 내용 보면은 대출 건수로 보면 크게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게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좋아요. 은행 받고 신차일부도 은행에서 이용했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이 부분은 많은 분은 알고 또 모르는 분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피탈 이용했다 치지만 어차피 신차일부이기 때문에 금리는 그래도 비교적 낮게 형성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으로 한번 보시게요. 이거 가장 큰 문제죠. 카드론으로 4천만 원이나 이용을 하셨어. 자, 이분께서 문의를 주신 내용은 뭐냐면 자금이 좀 필요하다. 왜 자금이 필요하세요? 일단 첫 번째, 카드론이 4천만 원인데 이걸 사용한 기간을 1년을 잡아버렸대. 그러니까 1년 동안 갚아 나갈 생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에 이 자금이 마련이 될 줄 알고 그냥 상환 기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짧게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 4천만 원이 원리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4천만 원 원리금으로 나가면 얼마씩 한 400만 원 가까이 납부를 해야 돼요. 한 달에 400만 원. 거기다 신차일부도 돼야 되죠. 은행이 얼마 안 된다 치지만 신차일부도 적은 금액은 아닐 건데 요즘 같은 시국에 미칠 일이죠. 그런데 이분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분은 이 카드론을 단 한 건을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한 건. 제가 그랬죠, 영상에. 현금 서비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 카드론도 웬만하면 이용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나눠서 받을 게 아니라 한 번만 이용하고 말 거라면 차라리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이런 이금융권보다는 같은 이금융권이지만 저는 카드론을 차라리 이용을 하세요. 딱 한 번만 이용하실 거라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왜 그러냐? 이건 신용하고 직결이 돼요. 똑같은 금리라고 쳐요. 똑같은 금리. 하지만 신용 점수의 하락은 틀립니다. 그 하락률은. 카드론이 하락은 하지만 이 셋 중에 따진다면 하락률이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카드론 한 건이 아니라 1,000만 원씩 1,000 이렇게 4건을 받아버렸다. 그래가지고 4천이다. 그럼 이건 완전 잘못된 거죠. 차라리 여기나 여기에서 4천을 한 방에 받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여러 건으로 나눠서 받을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날 거라면 차라리 카드론 하나만 한 번만 이용을 하실 거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게 신용에 더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연체전. 연체전. 이건 뭐 너무너무 쉬운 말이에요. 내가 다음 달에 대출금을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데, 와, 이건 내 문제가 생기겠다. 생활에. 잘못하면 연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뭐 지금 갚아 나가고 있는데 도저히 다음 달 것은 갚을 방법이 없어 보여. 아니면 자금이 부족하던가. 그 전에 알아봤다는 거죠. 전에. 이건 굉장히 쉬운 내용이거든요.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만있어 봐. 다음 달 거 좀 빡빡하게 하는데, 그래, 그때 가면 또 어떻게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결제일이 해결이 됐다. 결제일이 해결이 됐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연체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했는데 결제일이 되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하지? 또 하루 보내. 그러다가 5일이 지나. 결제일로부터 5일이. 5일 후. 어떻게 돼요? 연체 이력 딱 나왔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신용 뚝 떨어지고, 연체 기록 남아버리고. 정말 안타까운 분들. 결제일로부터 한 10일 정도. 10일 이내에 상환하신 분들. 단 며칠 때문에 연체 기록 띄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며칠 좀 늦게 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갖고 그러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결제일에서 5일간은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도. 5일 안에 입금해주면, 결제해주시면, 연체 기록은 안 떠요. 근데 이것조차도 넘겨버리면 연체 기록이 뜨게 되죠. 이제 연체 기록 다 떠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고, 다급하니까. 내가 이거 뭐 도저히 갚아볼래 못 갚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나 지금 5일 이상 연체가지고 연체 기록이 떠버렸다. 연체 중이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연체 중이라 대출 가능한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질 않고,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 어디가 있어. 근데 이분은 미리 다음 달 것을 준비를 하신 거죠. 뭐 다음 달에 해봤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결제일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미리 딱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도저히 다음 달부터는 이거 300만 원, 이것까지 300만 원이 넘는, 300만 원, 거의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할 여력이 없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고 대출을 문의하신 거죠. NL을 조금 월납입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야죠. 개인사업자. 사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에 비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2,000 받고 은행에서 1,300, 합의 3,300 받았어요. 은행에서. 3,300이면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뭐 개인사업장을 아주 크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신차 할부에 3,000이고 카드로는 4,000 있어. 이금융권에만 7천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까요? 안 해줘요. 이금융권에서 대출해 줄까요? 나오더라도 찔끔 나오고 말아버려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제가 다음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신차가 있으니까 차량 담보대출, 차량 후순위 담보대출을 봐야겠죠. 과연 이 차로 후순위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만 이 차가 2021년 지프 중에 뭐 랭글러라는 차입니다. 이 차를 현재 중고 시세로 봐야죠. 무조건 인수 받으면 출고가 되면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중고 시세로 보니까 이게 4,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고 시세라는 게 내가 차를 사거나 팔 때 4천이 그게 아니라 금융사에서 중고 시세. 그러면은 일반 우리 중고차 거래 사이트보다는 금액이 좀 낮게 설정이 되죠. 제 생각에는 뭐 한 4,400, 500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 싶지 않은데. 자, 외제차에다가 뭐 외제차라고 특별한 건 없지만 외제차 중고시 4,200. 그렇다면은 신차 할부가 3,000 남았어. 중요한 게 뭐예요? 신차 할부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겠죠. 항상 제기할 때 설정 금액이죠. 설정 금액. 차의 설정 금액이 얼마나 됐냐. 이걸 이제 채권가액이라고 하죠. 우리 울부떼 보면 채권가액. 이게 얼마나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얼마가 돼 있었냐면 1,5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1,5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중고 시세에서 이 설정 금액 빼면 돼. 그럼 얼마예요? 2,500, 한 2,700 정도 되죠. 그 차액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신용이 안 좋다면 약 80% 2,700이 좀 안 나오겠지만 신용만 나쁘지 않다면 2,700까지는 이용할 수가 있어. 더더군다나 직업이 또 있으니까. 무직자의 경우는 많으면 100%, 안 그러면 80% 이렇게 좀 줄어들죠. 근데 직업까지 있으니까 2,700만 원 나올 수 있어. 혹시나 해서 고객님한테 신용 점수를 여쭤보니까 요즘 토스 많이 하죠. 토스에 보니까 나이스가 826점에 K12가 789점. 오, 신용이 나쁘지가 않아. 대출이 캐피탈에도 있고 카드로는 4천이나 이용했는데 나쁘지가 않아. 왜 나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신차 할부니까 이때는 신용이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카드론 이용을 했는데도 많이 안 떨어졌어. 이유는 이거에 바로 한 건. 딱 하나로 해결을 했다는 거야. 이걸 여러 번 나눠서 봤다면 K12 점수 훅 떨어지죠. 훅 떨어져. 근데 한 번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6개월 또 지났고 6개월 거치를 했으니까 6개월 지났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점수는 시험 받았을 때는 이만큼 더 떨어졌겠지만 기준점이다. 그럼 이만큼 떨어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큼 다시 올라온 거예요. 금방. 대출은 받게 되면 점수는 무조건 하락합니다. 바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근데 만약 이분이 막 3건, 4건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떨어지고 아니 여기서 또 떨어지고 여기서 또 떨어지고 여기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지만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고 기준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건수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건수 늘리지 말라고. 자, 신용 점수까지 괜찮아. 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최소 2,700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조회를 일단 해보시죠. 2,700만 원이면 아씨 이걸 대안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거라 받아가지고 일단 일부라도 상환을 하면은 나머지 2,700, 1,300 정도 남잖아요. 1,300만 1년으로 나누면 되니까 한 달에 한 100 얼마 정도. 이것은 저기죠. 길면 6년까지 되니까 훨씬 더 납입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초회를 했는데 가족 결과 얼마가 나왔냐면 총에서 2,900, 5,000 얼마야 이거 5,500이 나왔네. 5,500만 원. 뭐요? 이건 또 뭔 얘기요? 아니 차 내용 보면 2,700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왜 5,500이 나와?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자, 일단 차 시세로 해가지고 이거 2,700만 원 나왔어요. 이거에 플러스 신용이 붙어버린 거예요. 신용 해가지고 2,000 얼마요? 500이면 2,800인가요? 2,800. 이 추가로 신용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이건 차 담보, 이건 신용. 이분이 신용이 좋으니까 대출이 추가로 더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자동차 담보대출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전에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차
시세 뭐 설정액 빼고 이만큼 대출이 되더라도 신용이 좋으면 플러스 신용해가지고 추가로 더 나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혹 한 번씩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바로 이분이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합의 5,500이니까 합의 5,500이니까 이거 상환하면 끝나버리잖아요. 1,500이나 돈이 남잖아요. 근데 이분은 5,500 다 이용했어. 1,500 여유자금 또 쓴다고.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차 담보하고 신용 플러스에서 이분은 원하는 금액을 다 구하신 거예요. 거기다 여유자금까지. 그래서 아무리 차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반대로 신용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500점 이하 이렇게 막 나와버리고 뭐 연체 이력 많고 특히나 이 가계대출을 많이 억제를 시키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서 불과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진짜 연체 중 아니거나 진짜 신용이 아주 안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 담보대출은 웬만하면 다 나왔습니다. 금액이 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신용 좀 안 좋고 연체 기록 있고 부결나 그래요. 담보대출도 많이 깐깐했어요.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 차 담보로 하는데 뭔 신용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신용이 좋으면 더 많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신용이 안 좋으면은 아예 아무리 차 담보라고 하더라도 이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외제차 이 담보대출에 관한 사례이고, 또 하나는 대출 건수라는 거죠.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건수를 많이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건으로 이렇게 이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신용 점수가 살아있으니까. 신용 점수가 죽어버리면, 낮아져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진짜 이 대출 건수 늘리지 말라는 말은 뭐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